책은 뒤라는 얘기는 책장에 꽂혀 있다는 소리야. 진도계획서는 뒤에 모자르군요. 이따 쉬는 시간에 프린트하고 정규 수업은 잘 알고 있죠? 토요일 날 1시부터 6시까지. 손나 깁니다. 6시까지고, 그 다음에 나도 봐야 되겠구나. 어디였지? 7월 23일부터 또 오타 났었네. 7월 23일부터 월요일날 수업이 더 생겨요. 월요일날 수업이 7월 23일부터 8월 15일까지 일단 15일로 그냥 잡아놓을게. 이 상태에 월요일날 추가 수업이 진행이 되고 5시부터 7시까지로 일단 잡아놨어요. 이렇게 까지는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클리닉 수업은 토요일날 오늘 아침에 하셨던 것처럼 10시부터 1시까지. 오늘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나간 게 없으니까 경호실을 물어보면 틀릴 거잖아요. 어쩔 수가 없이 모의고사를 봤던 거고, 다음 주부터는 계속 배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테스트를 보게 될 거고, 동우쌤이랑 소영쌤이랑 같이 이제 들어갈 거야. 잠깐만, 여기는 성이 아닌데 여기는 왜 성이지? 이상하네. 한티 건티 이러면 아무튼 둘이 들어가서 이제 하시게 될 거고, 테스트를 못 봤다거나 뭐 빠지게 된다거나 그러면 따로 이제 연락이 갈 거예요. 연락이 가서 이제 어디 시간 잡고 아마 그렇게 될 거고. 어떻게 다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수업 시간에 주는 프린트는 수업 시간에서만 드릴 거예요. 특별한 일이 있어서 빠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시간만 드리고 버릴 겁니다. 다 당일 10시 때면 다 버릴 거고. 그다음에 제 카페 보시면 주간 테스트 문제를 올려놓을게요. 반별로. 원래는 성적까지 게시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하지 말자는 소리가 있어서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성적은 게시하지 않고 카페에 반별로 미적분투 S 확통 이렇게 돼 있거든. 주간 테스트 문제 올려놓을게요. 그러니까 주간 테스트 문제 다시 보고 싶을 때도 있잖아. 다시 좀 체크해야 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 내가 항상 그걸 염두에 둬서 프린트를 만드는데 다른 것도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주간 테스트 문제는 그날 주간 테스트를 보면 그날 저녁쯤에 이제 올라갈 거예요. 동우쌤이 이제 올려주실 것 같고, 유튜브에 보는 거는 알고 있을 것 같고, 적당한 수준에서만 켜놓을 거고요. 그냥 끊을 수 있습니다. 끊을 수 있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촬영 안 할 수도 있어요. 수업 빠지면 손해니까 알고 계시고, 동우쌤 거랑 소영쌤 거랑 전화번호 적어놨으니까 필요한 건 알아서 메모하시고. 됐죠? 지금은 오늘은 교재가 필요 없어요. 노트만 피세요. 응? 확률과 통계 전범위 설명을 먼저 하고 시작할 겁니다. 자, 항상 제가 그래요. 확통 수업을 할 때 첫 시간엔 확률과 통계 전범위를 다 먼저 설명을 하고 해요. 그리고 전범위를 다 설명하게 되면 애들이 멘탈이 나가기 시작하죠.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은 그러기 시작하는데, 확통을 한 번 정도는 봤다, 손. 나머지는 이제 볼 거다, 이런 거죠. 시작하죠, 이제. 단원 구성부터. 확률과 통계 단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순열과 조합, 사실 이게 끝이야. 순열과 조합, 여기서 끝이야. 끝이고, 그 다음에 확률, 덧셈 정리, 곱셈 정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통계라고 되어 있어요. 이 중에 제일 어려운 거는 여기야. 여기.
확률에서 반 딱 쪼개서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순열과 조합이라는 것은 막 세는 겁니다. 경우에서 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막 별걸 다 배워. 뭐 중복조합이 지랄, 뭐 이항정리가 지랄, 뭐 가지가지 경우의 수로 해석할 수 있는 건 다 배우게 되고, 이 확률에서는 덧셈 정리, 곱셈 정리 이렇게 나눠서 배우게 되거든요. 덧셈 정리는 괜찮은데 곱셈 정리에서 조금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막 조건부 확률 같은 것도 배우고요. 독립시행 확률도 배우게 되고요. 이쪽이 좀 어려워. 좀 어렵고 통계는 쉬워요. 통계는 그냥 많이 써. 대학을 가서 똑같이 쓰는데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서 어떻게 너는 해석할 거냐? 요거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이과 학생들도 그렇고 문과 학생들도 그렇고 통계라는 것은 대학을 가서도 많이 씁니다. 설문조사 같은 거를 할 때 얘를 분석을 하는 도구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펼쳐져요. 앞에 거 모르고 뒤에 거 몰라요. 뒤에 거 모르고 통계는 그나마 좀 약간 독립되어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한 번쯤 제대로 공부를 하면 하루면은 끝내는 단원이 통계예요. 나머지는 이제 여기야. 여기가 문제야. 여기가 문제. 시작. 경우의 수부터 하죠. 경우의 수 문제를 하려면 먼저 접속사가 해결이 돼야 돼. 접속사라는 것은 수학에서는 두 개가 있어요. and라는 접속사가 있고 or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and는 우리 그리고 하지 맙시다. and는 그리고 하지 말고요. 동시에라고 해석합시다. 그 다음에 or는 말 그대로 또는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뭐 이런 거잖아. 주사위하고 동전을 동시에 던지지 뭐 그리고 던진다 이렇게 표현은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던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사위가 하나가 있고 동전이 하나가 있는데 그 두 개를 동시에 던지잖아요.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6 곱하기 2가 돼서 12가지가 있죠. 왜냐하면 동전은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거나 이럴 텐데 뒤에 있는 주사위는 1에서부터 6까지 이렇게 붙지 않겠어요? 붙고요. 그 다음에 뒷면 테일 1에서부터 6까지 이렇게 붙을 거란 말이야.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6이 돼서 12가지야 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그랬던 것처럼 동시에라고 연결되어 있는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는 일단 기본적인 생각은 곱셈으로 난 처리를 해야지 이게 기본이에요. 곱셈으로 처리해야지 이게 기본이고, 두 번째는 이 애처럼 수형도로 표현할 수가 있게 돼요. 수형도로 표현을 할 때 이 한 가지의 각각에 대해서 6개가 물리고 이 한 가지 각각에 그러니까 각각 요 하나에 대해서 6개, 하나에 대해서 6개씩 물리기 때문에 계산을 할 때 6개, 6개, 2개 있으니까 6 더하기 6으로 할 텐데 6이 2번 있으니까 2 곱하기 6으로 하지 않겠니? 그래서 해석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야, 문장을 내가 딱 봤더니 and로 연결돼 있더라. 그럼 곱셈으로 처리를 해야지. 이런 거 하나 필요하고, 두 번째는 수형도로 표현을 했어. 표현했어가 다가 아니라 그 각각에 대해서 2개, 6개씩, 6개씩 물리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곱셈으로 써야지 이게 기본이야. 여기까지 됐죠? 그렇게 되고, 이 또는이라는 것은 또 이것도 하죠. 집합에서, 또 문과가 많으니까 A 집합이랑 B 집합을 동시에 만족하는 집합은 교집합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집합에서는 교집합 기호를 떠올리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네. 접속사 and는 동시에라고 해석할 것, 경우에서는 또는 확률에서는 곱셈, 그 다음에 집합에서는 교집합 이렇게 해석을 하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또는은 경우의 수 입장에서는 확률도 마찬가지인데 덧셈과 관련이 있어요. 뭐 이런 거지 뭐. 영어책이 2권이 있고 수학책이 3권이 있대. 이렇게 내가 하나 뽑을 때 영어책이거나 또는 수학책의 경우의 수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5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5가지라고 하는 게 2 더하기 3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 입장에서는 덧셈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구나. 그 뜻이고, 수학에서의 또는은 일상생활의 또는이랑은 약간 달라요. 일상생활에서 뭐 밥 먹을 때 야, 너 뭐 먹을래? 그러면 짜장면 또는 뭐 짬뽕이에요 라고 물으면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짜장면만 먹거나 짬뽕만 먹거나 이렇잖아요. 근데 수학에서 또는은 짜장면만 먹거나 짬뽕만 먹거나 둘 다 먹거나 한꺼번에 다 얘기해요. 이해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 또는 집합으로 가져갈 때 또는 합집합을 떠올리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렇잖아.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는데 합집합의 원소라는 것은 너도 합집합의 원소, 너도 합집합의 원소, 너도 합집합의 원소일 거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A만 먹거나 B만 먹거나 둘 다 먹거나 다 얘기해. 그래서 또는 합집합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 들어보죠. 처음을 잘해야 돼. 처음을 잘해야 본 게임 할 때 헤매지를 않아. A서부터 C까지 가는 길을 쉽게 가자. 3개 할까요? 3개? 4개 할까요? 4개? 여기를 2개라고 하자. A에서부터 C까지 가는 길을 한번 찾아보세요. 몇 가지 경우가 있을까요? 하면 딱 눈치가 8개인 것 같잖아. 근데 그 8개를 할 때 이렇게 했을 거라고. 여기 1번 길, 2번 길, 3번 길, 4번 길 기억, 니은 했을 거라고. 그 해석하는 방법이 일단 문제가 너무 쉬우니까 단순하게 보면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경우는 4가지고요. 동시에 그 각각에 대해서 2개씩 물리고 있다 보니까 얘가 4 곱하기 2로 곱의 법칙을 적용하면 되겠군 해서 8가지. 이해됐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야. 1번 길에다가 2가지 기억, 니은이 물리죠. 이렇게 2번 길에도 그렇고 기억, 니은이 물리고 쭉 가서 한 몇 개 없는데 그렇죠? 3번만 쓰면 되는 것을 기억, 니은 이렇게 물렸잖아요. 그러면 곱의 법칙을 적용해야 되는 상황은 이 한 가지에 대해서 그 각각에 대해서 2개씩 똑같은 경우의 수가 뒤에 물리고 있는 거지. 2개씩 물리고 있지. 그랬을 때 이렇게